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 위만 조선을 건국한 위만입니다.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다룬 가죽 위자입니다. 다룬 가죽이라는 것은 보통 가죽과는 달리 가공을 해서 화려하게 만든 그런 벨트다, 허리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님이 차고 있는 화려한 허리띠, 화려한 벨트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챔피언 벨트 같은 그런 걸 연상하세요. 자, 한번 써볼까요? 다섯 오자처럼 위에 이렇게 오자 비슷하게 쓰고요. 그 다음에 네모 입구자 쓰시고 디귿자 쓰고 일 이렇게 쓰면 이게 다룬 가죽 위자입니다. 이 한자를 여러 번 써서 반복을 하여 완벽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심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잘 쓰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다른 글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만은 중국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한반도로 건너와서 위만 조선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 이 다룬 가죽 위자를 그죠? 화려한 벨트긴 벨트인데 위만이 차고 있는 화려한 벨트라 생각하시고 이 위자를 위만 전체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 고대 국가였던 중국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위만은 신하의 최고의 자리인 영의정, 우의정까지 다 올랐지만 왕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만은 중국을 떠나 한반도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위만은 쇠로 만든 무기들을 마차에 실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나만의 계책을 위해 어쩔 수 없어. 상감마마, 저를 너그레이 용서 바랍니다. 위만은 법을 어겼죠, 그죠? 법을 어기고 무기들을 마차에 실어서 국경을 넘어서 한반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법을 어기더라. 누가? 위만이 다룬 가죽 위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위만이 타고 가는 마차 이렇게 하면 어길 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법에 어긋난다 또는 위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위만은 한반도로 들어와 자기가 살아갈 지역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족민들이 위만 둘레를 에워쌌습니다. 부족장들은 동으로 된 칼과 창으로 덤벼들었으나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던 위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화려한 벨트를 차고 있는 위만 주위에 그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에워쌀 위자입니다. 주위 포위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주위를 포위하다 둘 다 이 위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입구자를 반점 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위자를 써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반점 쓰고 위자를 채워 넣고 마무리해서 문 닫는 것 잊지 마세요. 부족민들은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위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창과 칼이 모두 다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온 아주 신무기를 들고 있던 그 위만을 어떻게 하다고? 위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할 위자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부족민들은 위만을 왕으로 초대하여 사거리를 통과하는 위만을 호위하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사거리를 통과하는 위만을 호위하다, 보호하다 이거겠죠, 그죠? 사거리 모습, 이런 사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위에 한자를 이렇게 하늘에서 본 모양, 이렇게 하면 갈 행자가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사거리 모습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모습, 이 사거리를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는 사람들도 마차도 서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니까 가다의 뜻 갈 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사거리를 가고 있다 이거죠, 그죠? 사거리를 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자 쓰고 마무리 행자 마무리 쓰면 이게 호위하다 할 때 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방위라는 말 들어봤죠? 막아서 지키는 것이 방위죠, 그죠? 그래서 왕으로 추대된 위만을 사거리에서 보호해 주더라, 호위해 주더라 이겁니다. 한반도에서 왕이 된 위만은 번쩍거리며 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손으로 직접 나라를 세웠구나. 나라의 이름을 나의 이름인 위만을 붙여서 위만조선이라 부르리라. 자, 여기 보세요.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나라를 세웠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 한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가 반짝반짝 빛나죠, 그죠? 화려한 벨트가 빛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벨트를 차고 있는 위만. 그래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라 이름 한자입니다. 대한민국 할 때 이 한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위만이 조선을 세워서 계속해서 흘러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뭐다? 가설이다, 설이다 이겁니다. 설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추측을 해보는 거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추측이다 생각하시고 한자 배우는 데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룬 가죽 위자에 어떤 한자들이 붙여서 어떤 한자가 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리산 계곡 청학동에서 생활하는 학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학동이라는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 저기 지리산은 계곡이죠, 그죠? 그래서 계곡곡자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그 안에 돌멩이 있으면 이게 계곡 모습입니다. 산이 있고 첩첩 산중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돌멩이가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계곡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곡곡자입니다. 사실 계곡 모양은 그죠?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계곡이죠, 그죠? 여기 양쪽에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 그거, 돌석자에 입구자는 돌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사실은 계곡 글자였는데 잘못하여 뒤집어서 이렇게 써버리면 계곡곡자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학동이도 계곡곡자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눈썹이 이렇게 쳐져 있고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입이 있는 학동이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계곡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계곡, 깊은 산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런 사회하고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독특한 풍습을 가지고 있겠죠. 먹는 것도 다를 것이고 입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깊은 산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풍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풍속할 때 속자고요. 그 다음에 속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천하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깊은 산속에 떨어져 살면 일반적인 생활보다는 약간 천하고 속되다라고 판단하겠죠. 물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속세는 일반적인 사회 이런 뜻입니다.
한자에 보면 이렇게 속될 속 해가지고요. 속자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글자를 속자라고 하는데, 이 속자는 약간 정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편하게 또는 획순을 줄여서 간략하게 쓴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일본에서 이 한자를 자기의 정자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리산 계곡에서 지내던 학동이는 옷 한 벌에 만족을 하였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옷 한 벌밖에 없어도 내가 제일 부유한 것 같구나. 자, 여기 보세요. 옷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옷의 자를 붓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에 크게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에서 지내는 학동이, 이렇게 옷 한 벌을 가지고 있는 계곡에서 지내는 학동이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넉넉하다, 여유롭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넉넉할 유, 여유로울 유자입니다. 계곡에서 지내던 학동이는 옷을 벗어두고 계곡물에 풍덩 뛰어들어가 목욕도 했습니다. 자, 목욕할 욕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목욕을 하면 물방울이 튀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물방울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에서 목욕을 즐기던 학동이, 이렇게 하면 목욕할 욕자가 되겠습니다. 욕실할 때 이 단어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운 목욕하다 머리 감을 목자 엄나무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습니다. 지리산 계곡까지 놀러온 어떤 사기꾼이 있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계곡과 계곡물에서 목욕하는 학동이를 보고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무엇인가 할 욕구가 생기는구나. 또 사기를 칠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사기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하품하다 할 때 하품 흠자와 같겠죠, 그죠?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는 모습에서 하품 흠자를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했습니다. 이 사기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죠. 계곡에서 목욕을 하던 그 학동이를 보고 뭔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할 욕입니다. 욕구 또는 욕망이 생기다 할 때 이 욕자가 이 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쓸 때는 계곡 곡자를 먼저 쓰시고 입을 벌린 모양 하품 흠자를 쓰면 무엇인가 하고자 할 욕자가 되겠습니다. 입을 벌린 채 계곡과 학동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사기꾼은 마음속으로 욕심을 내었습니다. 자, 어떤 욕심을 낼까요? 이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학동이를 입을 벌린 사기꾼이 마음속으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욕심할 때 욕자인데요. 어떤 욕심을 낼까요? 이 계곡과 저 사람을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욕심할 때 욕자가 되겠습니다. 사기꾼은 계곡에는 집을 짓고 학동이에겐 갓을 씌워 주었습니다. 갓을 쓰니 얼굴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돈 벌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학동씨는 용기에 돈만 담으면 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집을 지었죠. 그래서 계곡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붕을 뜻하는 갓머리 넣고 계곡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또 해석해 볼까요? 갓을 씌워 주었습니다. 누구 얼굴에? 눈이 처지고 수염이 있는 학동이 얼굴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얼굴 용자가 되겠습니다. 얼굴 모양 그 자체죠, 그죠? 얼굴 용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기가 이렇게 하면 쉽다고 했죠. 그래서 쉬울 용자. 그 다음에 돈을 그릇에 담기만 담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담을 용자. 이렇게 뜻이 무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기꾼은 학동이의 얼굴과 계곡에 지은 집을 홍보책자로 찍어 제작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그만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갓을 쓰고 있는 학동이는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려내렸습니다. 이 눈물이 너무나도 뜨거워 모든 사물을 다 녹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녹을 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물방울 3개를 이렇게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갓을 쓰고 있는 학동이 이렇게 쓰면 녹을 용자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던 학동이, 그죠? 갓을 쓴 학동이 이 뜨거운 눈물 때문에 몇 푼 되지도 않는 이 돈도 다 녹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쇠금자를 돈이라고 했죠. 그죠? 돈도 녹일 정도였다. 녹일 용자입니다. 자, 어떤 사기를 쳤을까요? 청학동 가면 우리 서당, 청학동 먼저 쓰시고 이렇게 쓰고, 청학동 가면 서당을 차려가지고 많은 공부시키는 것 있죠. 그죠? 거기에도 사기꾼 많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에서 지리산 계곡에 대한 이야기로서 한자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짜 수염을 단 돌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염이라는 것은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모습 같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이것은 햇살 모양, 수염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돌쇠는 머리 혈자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머리 혈자.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돌쇠가 하인이죠. 그죠? 하인. 남의 집 밑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런 하인입니다. 하인이 왜 수염을 다느냐? 양반처럼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문장에 뛰어난 선비가 언덕 위에서 긴 수염을 휘날리며 서 있었습니다. 자, 선비 언자, 문장에 뛰어난 선비, 언덕 위에서 수염을 휘날리며 서 있다. 이게 선비 언자입니다. 그러면 언덕 위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같은 글자 이렇게 설립자를 쓰다가 언덕으로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염을 처리하면 이것이 선비 모습을 나타내는 선비 언자입니다. 선비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옛날 속담을 말했습니다. 옛 속담에 수염이 석자는 되어야 바로 양반 된다고 했지? 자, 엉터리 선비죠. 그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를 희한하게 고쳐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말하는 그 속담이, 그죠? 이 한자로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말씀 원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언덕에 서서 문장에 뛰어난 선비, 수염을 휘날리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이것이 속담을 말하는 것을 강조해서 속담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언해라는 단어가 있고요. 언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는 정통적인 것이고 우리 한글은 속담에 불과하다 이런 뜻으로서 한글을 낮추어 부르던 이름이 언문이고 언해입니다. 그래서 한문을 한글로 풀이하면 그게 언해로 되겠습니다. 하인이었던 돌쇠는 수염을 휘날리며 언덕에 서 있는 선비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오,
얼굴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 난 왜 수염을 기르면 안 되는 걸까? 자, 선비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죠. 자, 그래서 선비의 얼굴을 본다. 누가? 돌쇠가. 머리 혈자 쓰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얼굴 안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와 같은 글자 이렇게 걸월문 써도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컴퓨터로 치면요. 이것은 한큰 바탕채, 이것은 궁서채 하면서 막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이 조금 해석하는데 헷갈립니다. 그리고 한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죠? 뭐 많이 다른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염만을 생각하던 돌쇠가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숲을 지나가던 돌쇠 앞에 빛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수염이잖아. 왜 이렇게 빛나지? 오, 분명 산신령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걸 거야. 나도 이제 수염을 달고 양반 노릇 좀 해봐야지. 자, 여기서 산신령님의 수염은 번쩍번쩍 빛나겠죠. 그죠? 어디에서? 수풀에서. 그래서 나무 목자 2개, 수풀림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살이 내리 쬐는 모습 또는 수염 3가닥 빛나는 모습 이렇게 하면 빛날 핀자 만들 수 있겠죠? 돌쇠는 자신의 코수염 위에 이렇게 준 수염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수염을 돌쇠는 진귀한 보석보다도 보배보다도 더 아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교 대상으로서 그죠? 아주 진귀한 보석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보석은 임금왕자로 나타낸다고 했죠. 구슬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구슬옥자라 하고, 구슬옥자에서 점 하나 지워도 이게 구슬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의 뜻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수염도 있는 돌쇠가 주운 수염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 수염들을 그죠? 진귀한 보배보다도 더 아꼈다. 그래서 이것이 보배 진짜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진귀하다 이런 말 할 때 이 단어 쓰면 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수염 붙인 자리에서 이상한 피부병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병의 뜻으로서 그죠? 병의 뜻으로서 집에 얼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 이거 이 한자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돌쇠가 콧수염 아래에 이 수염을 억지로 잔뜩 발라 놓았으니 바르는 그 물질은 뭡니까? 옛날에 풀 악교라고 있거든요. 그죠? 이런 거 순전히 송진이라든지 나무 이런 걸 태워서 이렇게 막 범벅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을 피부에 발랐으니 피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피부병이 생기겠죠? 그래서 발진이 일어나더라 할 때 진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진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부병 진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병을 뜻하는 글자에다가 수염 아래에 콧수염 아래에 또 수염을 억지로 붙인 이것이 피부병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피부병 진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가짜 수염을 단 돌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